네,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힌트들 가득 얻어가 보시죠.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정말 오후장의 반전이 드라마틱합니다. 코스닥 쪽에서 지금 반전을 빨간불을 켜려는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하나씩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죠. 홀인원 공략도 제1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1장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싣고 움직인 종목들의 특징을 좀 잡아보도록 하죠. 먼저 리스트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이 1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에코프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슈 아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SM도 오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SM 인수 관련주 그리고 폐배터리, 양극재 이쪽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상위권 종목의 특징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위원님. 상당히 좀 이슈가 가득한 그런 어떤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말간의 뉴스를 좀 보시면서 월요일 시장, 사실상 블랙 먼데이에 대한 어떤 가능성까지도 많은 분들이 열어두셨을 텐데 생각보다 시장은 정말 제가 이 스크립을 작성을 했던 오전 시장 대비했을 때 월등히 또 좋아지는 또 반등장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서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그런 종목은 단연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상 에코프로라는 그 단어 자체가 들어가는 모든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사실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장 이래 최대치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어찌 본다면 여지껏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어떤 규모는 1,000억 원 이하 수준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오는 그저 평범한 그런 어떤 중소기업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니켈 양극재의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지금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저탄소 또 어떤 그런 ESG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합이 되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고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에코프로 BM의 어떤 하이니켈 양극재의 수요 폭증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배터리 생산을 기존의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조차도 별도의 협력 기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내비치고 있음과 동시에 그에 따른 신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특히 또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이제 알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지금 현재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마 연내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몇몇 아주 특수한 소재, 광물 이런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수급을 하고 또는 정제를 하면서 에코프로 BM에게 또는 그 외의 다른 회사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시즌을 딱 돌이켜 본다면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창사 이래 설립 이래 가장 최대의 호황기를 좀 맞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간이고요. 잠시 좀 차트를 보면서 몇몇 가지 사항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사실상 신고가 그리고 최대 거래 대금을 거의 이제 달성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활력을 좀 불어 넣어줬었던 에코프로 BM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3월 6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상 상장 이래 최대 거래 대금을 발생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 본다면 신고가를 만들어준 이후에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19만 원 정도의 어떤 눌림 지지 가격대에서의 반등을 공교롭게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3월 6일자 기준 놓고 봤을 때 그날의 시가와 종가, 즉 시가는 19만 9,800원, 종가는 21만 7천원. 이 가격을 박스권으로 한 어떤 횡보세를 이어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21만 7천원 그 정한 가격대를 돌파할 수 있는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줄 수가 있겠고 일단 에코프로 BM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 에코프로가 그보다 더 탄력 있게 상승을 한다든지 또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BM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삼성 SDI와 별도 협력사도 있을 뿐더러 지금 IPO를 앞둔 회사도 있고 또 지금 HCN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ESG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해외에서 오히려 좀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필요
부분, 총 전력량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켜줄 만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일단 해외 수역 해외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어떤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좀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또 수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보니 일단 에코프로를 비롯한 자회사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본다라면은 사실 좋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너무 많이 오버슈팅을 했고 신규 매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는 일단 신규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은 안 계시라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 BM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만 원 이 가격대를 이탈치만 않는다면 박스권 저항인 21만 7천 원 돌파해 주는지 또 그 이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추세 매매도 가능하고 단기 매매와 스윙도 가능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아직 모멘텀은 남아있지만 자리 자체가 부담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러면은 조금 덜 오른 에코프로 HN 살짝 여쭤봐도 돼요. 요 네. 그룹주 가운데 정말 덜 올랐고 지금 주춤하잖아요. 아까 자회사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해주셔서 네. 가격적인 메리트 여기 부각된 요 구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BM과 에코프로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덜 오른 종목이 약간의 어떤 오버슈팅 경우로 별도의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급등한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또는 BM이 정말 상한가에 준하는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HN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망하심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모멘텀도 있고 자리도 괜찮은 공략 조제 2장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문을 열게요. 자, 위원님, 자, 네.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어느 자리에서 지금 사면 좋을까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바로 네. 공개해 주실까요? 자, 일단 오늘, 내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며칠간의 어떤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유럽 쪽의 핵심 원자재법에 대한 초안이 발표가 될 것이고 그 항목에 아마도 폐배터리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최근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던 성일하이텍을 한번 관심 있게 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상한가까지 정말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그 이후에 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6만 원 선 정도가 가장 최적의 매수 타이밍 또는 눌림, 조정 구간이 될 것이고 해당 가격을 지켜준다라면은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가격에 다다랐습니다. 일단 내일 기준으로 했을 때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이제 발표가 된다라면 그에 따라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 또는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 동사가 이제 어떠한 회사인지는 이미 너무나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배제하고 일단 가격 설명 바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16만 원, 매우 중요한 지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은 바로 직전의 어떤 고점 부근이 17만 5천 원 정도를 일단 단기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좀 이어나가시면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만 짧게요. 보통 뉴스에 팔아라라는 심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일 네.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한 모멘텀을 전부터 좀 많이 받아왔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더 큰 모멘텀으로 그 이후에 작용할 것으로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 일단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라면 서해에 보물선이 발견되었다.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실제 들어 올려 보니까는 보물선은 있지만 그 안에 뭐 금은 보화는 없더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뉴스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해본다면 실적을 제외한 어떤 기업 활동에 있어서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는 점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단순하게 구분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 실체가 없음에도 주가가 연일 급등을 한다. 근데 그 회사에 어떤 실체가 과연 있는가 이것부터 체크하시면은 뉴스에 팔지 뉴스에 더 끌고 갈지 결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장 마무리할게요. 3월 13일 월요일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조금은 불안했던 오전을 지나서 조금은 긍정적인 마무리가 될까요? 문 닫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3일장 문을 닫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이렇게 시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여기서 불안감을 더 키워야 하나라는 이 오전장을 지나서 오후장에 중국 증시 연동 그리고 나스닥 선물과의 분위기를 타면서 계속해서 빨간불을 높여 나가려는 그 흐름이 포착된 하루였는데요. 12시를 기점으로 많은 분위기 변화가 있었던 하루입니다. 자, 변동폭은 컸기 때문에 지수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저점에서 얼마나 튀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부터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양대 지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됩니다. 0.67%가량 오르면서 2410선입니다. 오늘 저점 대비로는 40포인트 가까이 지금 오른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탄력이 오늘 돋보인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0.67% 플러스로 오늘 확인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지금은 강보합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788선이요. 장중에는 2%대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10시 구간에 2%대까지 그리고 11시 구간에는 1% 정도까지 하락폭을 줄이고 그리고 막판에 빨간불을 키려는 그 보합권에서 올라서려는 힘을 오늘 보인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차전지 소재가 전면에 선 하루 속에 코스닥 역시 오늘 빨간불로 확인이 되네요. 자, 원달러 환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오늘 변동폭이 정말 컸습니다. 오전장에는 원달러 환율이 1317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300원 밑에서의 흐름도 잠시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1301원 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하락폭 지금 보시면 22원 40전으로 확인이 되죠. 상당히 큰 폭의 흔들거림이 오늘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양대지수 빨간불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주축독 역할을 하면서 장 초반부터 금융투자는 물론이고 연기금까지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3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확인이 되고요.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도로 거의 시간을 보내다가 막판에 매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89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되네요. 자,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오늘 장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특히 코스닥 쪽에서 반가운 이유는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이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 쪽으로 좀 돌아선 모습. 오늘 코스닥 내부에서는 개인의 좀 변동성이 컸다는 부분도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까지 살펴보셨고요. 머니맵을 통해서도 시장 전반적인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오후장으로 갈수록 2차 전지, 대장주,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IT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활기를 띠면서 전반적으로 지수에 활력을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역시 6만 원 선 회복한 구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고요. SK 하이닉스 적자 전환에 대한 그 리스크에도 다시 한번 오르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기, LG전자까지 IT 대형주에 대한 수급 쏠림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 강하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정리해드리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2% 넘게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서 기관은 계속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 모으고 있는 자리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동반해서 사자세가 돋보였습니다. 막판에 SK 이노베이션까지 이 랠리에 독점하네요. 1.5% 상승으로 확인이 됩니다. SM인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말 동안 나온 뉴스 그리고 오늘장의 흐름에 주목을 하셨을 텐데요. 일단은 카카오가 4% 이상 올랐고요. 하이브 역시 3%대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조선 기자재 쪽도 꿈틀거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불거진 그 상황이긴 하지만 이 사태 때문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3월에 금리 인상을 연준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쪽으로 베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에 민감한 섹터가 오후 들어 조금 더 활기를 피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3%, 포스코홀딩스도 2%대 오름세가 펼쳐졌고요. 오늘 계속해서 LG전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더불어서 LG도 좀 확인해 보실까? 2.79% 경영권 관련돼서 이슈 있으면은 좀 들썩임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고점 뚫어내는 흐름 오늘 나왔다는 점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으로 갈수록 조금 더 빨간불이 분명하게 많았던 하루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장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지수만 본다면 그리고 빨간불을 켠 종목을 본다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락한 종목의 수도 워낙 많아서요. 자, 위원님께 질문 던지겠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일단 전체 시장 상장 주식
대략적으로 한 2,100여 개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그중에 약 한 70% 정도는 일단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종합주가 지수는 2,369포인트를 저점으로 최종적으로 2,410포인트대까지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의 일단은 지금 현재 파산 이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주식을 참 오랜 시간 동안 좀 겪어오면서 이런 이슈를 이제 여러 번 부딪혀 보았는데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이슈는 단번에 한 번에 하루에 해결되는 경우는 여지껏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물론 동사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파산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의 기록이 될 정도로 최단 시간 내에 뱅크런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미 정부 차원에서도 구제금융 자체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예금자 보호, 즉 지급 보증 정도까지만은 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곧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추가적으로 시그니처 은행 역시 파산을 최종적으로 좀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시장 같은 경우 또 해외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계속적으로 좀 질질 끌고 가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열어두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아쉽지만은 그래봤자 2,400포인트입니다. 즉 2,400포인트를 최종적으로 지지 반등을 해주는지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포지션을 잡고 끌고 가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기존으로 내가 손실로 갖고 있는 종목을 물량을 더 실어가지고 평단가를 낮출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2,500포인트를 뚫든 또는 2,400포인트를 완연하게 이탈을 하든 양극단의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내가 물량을 실어줄 수 있는 타점이 될 것이고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늘 그러하듯이 재료와 명분이 확실한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 매매와 스윙 쪽으로 이어가시면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중간 점검부터 시작을 해보죠.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받아본 종목이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잔잔합니다. 재료와 명분 아직 가지고 있는지 단기 박스권 구간 돌파도 가능할지 지금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또 그에 따른 연관을 좀 지은 건데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4월 달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방문을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과의 어떤 반도체 관련된 뭐 갈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도 TSMC라든지 ASML과 동일한 선상에 있어서 어떤 제재 아닌 제재를 함께 가하자라는 식의 어떤 제안을 받지 않겠는가가 일단 시장의 관측입니다. 늘 그러하듯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에 따라서 어떤 보복성 조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채권을 쥐고 있다고 하지만은 채권을 함부로 매도할 수도 없고 또 전 세계 1위의 달러 보유국이긴 하지만은 지금 위안화의 어떤 위태로움 때문에 달러를 함부로 매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또 한 번 원자재 또는 어떤 히토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로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좀 말씀드리고 아마 목금 정말 시장 휘청거릴 정도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다 좀 아쉬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늘 그러하듯이 하방으로 철저하게 2,700원대는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포지션 끌고 가셔도 되고 또는 일정선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시장 2,400포인트 어느 정도 지지해주면서 시장이 좀 안정된 흐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SVB 어떤 이런 이슈들이 조금 소멸된다 싶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중에 이게 살짝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슈를 네. 저희가 일정 매매 형식으로 좀 활용할 만도 한가요? 그렇다면? 자, 일단은 조금 아쉽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긴 큽니다. 아마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가령 예를 든다면 뭐 소아병동 가가지고 24시간 진찰에 대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정말 말 그대로 원격 진료주들이 시간을 내서 상한가를 간다든지 또는 뭐 그 외에 이제 뭐 원격에서 이제 수업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조를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 또 뉴스 기사화 되는 부분들 주가와 연관 지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관련 뉴스를 활용해도 된다로 정리를 해도 되겠죠. 자, 다시 한번 AS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코너까지 진행해봤는데요. 자, 함께해 주신 위원님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더 많이 준비해서 풍성한 정보와 함께 여러분의 마감 파트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